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캐릭터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글이 줄을 이루는 방식이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캐릭터 구성에 꼭 필요한 방법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도 파이팅입니다. 우선 클리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중인식을 통해서 대중에게 익숙한 것들을 기반하여 연상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동기를 얻었다면 손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려면 대중의 인식과 맞는 그림을 그려야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달을 그리고 싶은데 형광등을 그리고 달이라고 한다면 대중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광등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선 클리셰, 즉 대중에게 익숙한 것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달을 그리고 싶어 라고 했는데 레퍼런스를 수집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달이 생각나죠. 대중에게 익숙한 달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퍼런스를 수집했는데 나는 이게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이게 왜 달이지? 이건 형광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인식과 맞지 않는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서 모아주셔야 되는데 남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조금 의도에서 벗어난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됐다거나 혹은 완전히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림을 그렸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대중의 인식을 좀 높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연상해서 풀어냅니다. 마법사의 클리셰라고 하면 책모자, 지팡이, 똑똑함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마법사인데 되게 괴팍한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막 그런 느낌이라든지. 하지만 또 마법사인데 되게 엄청난 근육질. 그렇게 생각하면 '마법사는 좀 얄쌍한 이미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 캐릭터의 매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그거는 대중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사 클리셰. 투구, 검, 강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용기 있다거나 혹은 갑옷을 이용해서 딱 몸을 두르고 있다거나 검으로 막 적을 공격한다든지 딱 그런 느낌이죠. 좀 뭐 소심한 전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전사라고 생각한다면 좀 강인하고 든든한 탱커 같은 느낌 혹은 딜러지만 좀 든든한 느낌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겠죠. 궁수 클리셰, 깃털 모자, 활, 재빠름, 뭐 엘프라든지 조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원 사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궁수 클리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싶은 캐릭터의 직업 클리셰부터 정하면 좀 더 편합니다. 굳이 직업군을 먼저 고른 이유는 처음에는 어떤 캐릭터를 그려야 될지 몰라서 손쉽게 첫 방향성을 정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직업군들은 의상이나 성격, 특징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중에게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정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키워드. 클리셰에 키워드를 더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공수를 그렸는데 일반적인 공수라고 하면 그냥 공수인데 얘가 어떤 공수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추가로 더 띄워주는 거예요. 파도를 넣으면 이제 물의 힘을 쓰는 그런 궁수 같은 것들. 헤일 같은 것도 막 일으키고 약간 헤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물을 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그 바다 근처에서 사냥을 할 때 이제 물의 힘을 모아가지고 물화살 같은 것들 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스팀펑크 시대. 궁수인데 스팀펑크 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계적인 활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칼 오브젝트. 이제 화살을 발사하는데 약간 칼 같은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덧대서 좀 쏜다든지 혹은 활 있죠. 활 자체가 검에 좀 가까워서 근접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덧댈 수가 있겠죠. 클리셰 직업군에서 끝나면 평범한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키워드와 더불어 서브 키워드를 입혀서 조금 더 특색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메인 키워드 플러스 서브 키워드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키워드가 너무 많이 섞이면 보여주려고 한 연상 그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 이를 유의해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은 마스크죠. 그리고 서브가 이런 모자고 큰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캐릭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마스크가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메인은 자칼의 귀입니다. 뭐 그냥 강아지 귀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서브로는
이런 무지개 머리카락. 왜 이거를 먼저 메인으로 정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의 실루엣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색깔로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회색으로 돌리면 그렇게 메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회색으로 돌려도 결국 메인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이기 때문에 자칼기를 메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어공주의 메인은 머리띠라고 할 수 있겠죠. 새하얀데 파란색 머리띠가 눈에 띄기 때문에 메인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서브는 이제 진주라거나 파란색으로 정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와 메인을 좀 분리시켜주면 훨씬 더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좀 더 심화시키려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야겠죠.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단어를 풀어줍니다. 우선 메인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서브 키워드들을 가져와 마인드맵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를 더 풀어서 점점 추가시키면 원래 궁수에서 나오기 힘든 단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단어들과 궁수를 어떻게 합치게 할지 고민한 후 근거성을 만들어주면 클리셰에서 벗어나 조금 더 특별한 키워드나 설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궁수에서 재빠름, 활, 엘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눴어요. 그러면 활에서 컴보지보, 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나오고 바퀴하면 뭐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운송수단인데 운송수단 하면 말이지. 비행기도 있고 말? 동물? 초식동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활? 활하면 활시위 같은 것도 생각나죠. 활시위 하면 바이올린 이런 것들. 그리고 엘프 하면 뾰족기. 뾰족기 하면 인간 외의 속성이니까 인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엘프 하면 자연 친화. 자연 친화하면 정령. 자연 친화하면 숲. 그리고 정령하면 4대 원소 이런 것도 생각나요. 그럼 궁수인데 4대 원소를 사용하는 그런 불, 물, 대지, 바람 그런 속성의 활을 쓴다는 느낌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궁수인데 바이올린 실루엣의 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유신이겠죠. 음유신이라서 약간 버프를 준다든지 노래로 혹은 연주를 하면서 약간 활을 쏘는 느낌으로. 그리고 재빠름, 치타, 얼룩무늬, 오토바이, 기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현대판 궁수는 어떨까? 혹은 SF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계 SF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타고 가서 하나씩 체크해주면서 플러스 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서치. 키워드를 검색해 인풋을 늘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 뭔가 나열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펠리컨, 선반, 가스렌지, 아그니, 태양 이런 식으로 약간 선반이나 가스렌지 뭐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쓰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거나 쉽게 캐릭터에게 쓰이지 않을 단어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주식이나 습기 이런 것들. 단어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마인드맵을 타고 가서 더욱더 많은 단어들을 찾으면 흔한 클리셰에서 벗어나거나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내 캐릭터 컨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패턴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검색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펠리컨 찾아보니까 막 이집트로 나오고 수호 안내자로 나오고 이집트에서 수호 안내자, 사후세계 이런 것도 나오고 펠리컨 자체를 검색하면 번식기의 목 주머니가 오렌지색으로 나오고 식욕이 되게 왕성하대요. 그래서 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무언가를 담는다라는 주머니 특징도 있고 그리고 막 신화 같은 것도 읽어보면 약간 헌신하는 새 이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헌신 뭐 이런 거 하면 예수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혀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고 하면 풍선 같은 고무 재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이빙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펠리컨에서 주제를 뽑는다면 다이빙, 통째로 삼킨다, 그물, 물고기 삼킴 이런 거 보면 어부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어부에서 좀 그물을 사용하는 거, 총에서 그물 발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냥감들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어부 직군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박, 무언가를 받치고 있다, 벽에 걸린다. 너무 많은 물건을 올려두면 기울어지거나 쓰러진다. 고정식, 이동식, 받침대를 고정하는 형태, 위쪽에 달아준다, 다양한 친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서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펠리컨이랑 한번 엮어볼까요?
예수와 벽에 걸림. 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박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벽에 박힘. 고정식. 무언가를 박아서 망치나 못을 이용하는 캐릭터라면 좀 좋겠죠. 망치와 못하면 저주 인형 같은 거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주 인형을 사용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면 펠리컨이랑 선반을 이용해서 저주 인형을 사용하는 그런 마녀 같은 캐릭터, 그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태운 휴대용 부착 형식, 굽거나 요리를 할 수 있고 여러 맛의 불맛을 나타낼 수 있고, 스파크, 라이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파크나 라이터 뭔가 느낌이 좀 좋거든요. 높은 전압도 있고.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좀 껄렁껄렁한 느낌인 거예요. 담배 피우고 그런 애들. 약간 원피스의 상기 같은 그런 담배 피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생각하면 이제 탁 열었을 때 스파크가 탁 발동해 가지고 전기를 쓰는 캐릭터인 거야. 그래 가지고 약간 되게 점잖거나 좀 능글맞거나 이런 캐릭터인데 라이터만 탁 켜 가지고 능력 발동하는 그런 멋있는 캐릭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가스렌지에서 나오기에는 되게 어려운 느낌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펼쳐서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그니를 볼까요? 불의 신, 인도, 7개의 혀와 팔, 2개의 얼굴, 연꽃, 태어남, 태우다, 재물, 희생, 귀신을 쫓임. 이렇게 보면 약간 신적인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나요? 연꽃에서 태어난 약간 동양신, 희생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한 신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가정 수호도 있으니까 수호를 가져와 가지고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약간 신의 이미지, 연꽃이라서 약간 연한 이미지, 아그니 하면 불의 신이라서 되게 밝거나 강렬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컨셉을 좀 따와 가지고 조금 선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신, 그런 신들을 만들어 내도 괜찮겠죠. 만약에 아그니 그 자체를 써야 된다면 이러한 컨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그니의 컨셉을 따와서 그냥 키워드만 나열한다 싶으면 이런 컨셉도 괜찮습니다. 그럼 태양. 태양계의 중심, 천체가 태양 중심이다. 황도, 궤도, 핵융합, 온도, 밝은 별, 광합성, 생명체의 생존. 이런 것도 있겠죠. 검은 태양 일식. 이런 거 보니까 좀 이집트가 생각나는데요. 을술도 있고. 그래서 을술의 신이고 뭐 아니면 그 죽음의 신처럼 을술의 신인데 동시에 죽음까지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생과 삶의 신. 생과 죽음. 그런 신들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패 혼탁도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 생명은 을술 쪽으로. 그래서 약간 반반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태양인데도 이집트나 뭐 을술, 죽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키워드를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전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키워드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아 나 이런 캐릭터 안 그려 봤지.'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서치는 중요하니까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보고 많은 키워드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펼쳐 나가는 걸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려면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세계관을 만들려면 큰 틀부터 정해야 됩니다. 행성,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타지인지, 태양계인지 창작 행성인지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문명, 시대, SF인지 중세인지 현대, 근미래인지, 발전 수준입니다. 문명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오크들이 사는 것들 하면 문명이 높기보다는 되게 낮은 것들 생각나죠. 천보다는 뭐 약간 가죽옷, 동물 가죽을 벗겨다가 입어가지고 대충 걸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들 보면 문명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명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게 황금빛 갑옷 입고 되게 성이나 황궁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은 좀 문명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판타지 시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원하는 대륙 하나만 정해도 됩니다. 메인 혹은 서브 대륙을 정합니다. 열대지방인지 뭐 설원지대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컨셉.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컨셉입니다. 인어가 사는 용궁, 예티가 사는 설원 이런 식으로 배경을 컨셉을 하나 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키워드. 컨셉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글, 수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위기, 해당 장소의 상황이나 분위기. 전쟁 중이라 험악함, 평화를 유지해서 온화함,
이런 거에 따라서 캐릭터들의 상황도 달라지고 그 배경 자체의 느낌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전쟁 중이라고 하면 막 불타 있는 것도 있고 연기도 많이 나고 파괴된 건물 같은 거라든지 시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평화를 유지해서 온화하면 되게 건물들은 양호하고 사람들도 하하호호 웃고 있을 테고 또 꽃이라든지 이런 장식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가 설정이라서 정해 주셔도 되고 정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도시, 메인 장소를 제한 기타 도시들의 특징들입니다. 해적 초소라든지 숲속 마을 이런 것들. 그리고 특징, 장소마다 있는 개성 있는 특산품이나 개인 단체들, 레지스탕스나 세계수나 궤도 같은 것들이야. 해당 항목들은 전부 채워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필수 조건을 채우더라도 세계관의 근거성을 위해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세계관의 근거성이 없다면 설정이 납작해지고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져 디자인을 끌어올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기획서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세계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채워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창작 행성, 행성명 HX482, 문명은 중세 시대인데 창작 판타지예요. 발전은 문명 수준은 중간이긴 하나 각 지방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좀 문명을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갑옷도 좀 반짝반짝거리기도 합니다. 대륙은 서양을 배경으로 한 중세풍 대륙입니다. 컨셉은 용과 전쟁 중인 황궁이라는 컨셉이고요. 키워드는 소년왕과 사로잡힌 드래곤입니다. 이제 이거는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도중의 모습인데 얘가 소년왕이고 얘가 드래곤인데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잡았고요. 분위기는 이종과의 전쟁 중이라 인간끼리는 화합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상 분위기는 험악하며 묵직한 느낌이 강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게 확실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라거나 좀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느낌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부가 설정도 짠한데요. 도시에서는 물자 조달을 해주는 대장장이 도시도 있고 화합을 유지하는 엘프 도시도 있습니다. 특징은 대장장이 도시는 드래곤과의 싸움을 종용하고 부서진 터전을 다시 되찾으려고 인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프들은 자연과 운명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중립을 선호하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줄을 이루고 거의 대표적으로 인간과 드래곤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륙이나 세계관의 현 상황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고 설정을 잡으면 캐릭터들이 전체적인 느낌이 쉽게 잡히게 됩니다. 전쟁 중인 대륙 및 도시라면 진중한 캐릭터들이 많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상부, 겁에 질린 병사 혹은 새로운 단체의 등장으로 스토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판타지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대륙을 만들려면 추가 설정을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들도 한번 볼까요? 이 배경에 있는 캐릭터들인데요. 세계관의 시간대, 감정, 관계,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소년왕, 아까 그 드래곤의 인간화된 모습인데요. 아까 전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표현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관찰하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이 드래곤 캐릭터를 사로잡기 전에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드래곤 때문에 조금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드래곤 사이에서 얘를 보호하는 역할. 사로잡힌 드래곤이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성을 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얘는 이제 드래곤들 사이에서 사냥을 하고 이제 햇빛을 딱 보는 느낌. 그래서 드래곤들의 시체가 많이 쌓여 있죠. 많은 사냥을 겪고 그런 식으로 좀 진중한 느낌을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로잡은 그런 느낌을 냈을 때, 인간화로 됐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성들. 요거는 얘가 자고 있거나 좀 힘들어 보였을 때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못 죽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감정들에 대한 느낌 같은 것들도 내줬고요. 이거는 지금 드래곤들이 쓰러져 있고 이 소년 왕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결국 도구로만 쓰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요거는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유 표현도
일러스트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뭔가 다 한 느낌이죠, 뭔가. 사건이 이제 서서히 끝난 느낌. 이런 식으로 창이 막혀 있고 얘는 쓰러져 있고 그 소년왕은 이걸 지켜보고 있고 뭔가 다 끝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용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들. 요 용을 이 사로잡고 있는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는 동족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표현을 써서 되게 무서운 느낌을 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배경을 통해서 다양한 일러스트라든지 원화를 구성해 주면 확실히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들을 좀 더 설정을 짜 볼까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만들려면 필수 항목을 충족해야 됩니다. 아까 문명과 시대, 발전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클래스 직업군을 만들어줍니다. 전사, 도적, 마법사 등등. 무기는 사용하는 메인 보조 무기를 뜻하는데 메인 무기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검이나 도끼, 책 이런 것들. 컨셉은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컨셉을 말하고 백호 무투가 도깨비 라이더, 휠체어를 타는 인어공주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웹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편수가 많고 스토리가 다양한데 줄거리만 딱 보면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 작품을 모든 걸 관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컨셉을 적어주셔야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컨셉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정글, 증폭, 박쥐, 기타 아까 전에 말했던 습기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목적. 캐릭터가 싸우는 이유나 직업의 목적성.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싸우는지, 약품 제조를 위한 연구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돼요. 복수를 위해서 하게 되면 약간 진중한 느낌, 약간 투지를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싸우면 약간 미치광이 컨셉의 캐릭터라든지 유희를 되게 즐기고 약간 사이코 같은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의 목적성, 약품 제조를 위한 연구인지, 이게 선한 느낌의 제조 연구인지, 아니면 세계를 막 멸망시키기 위한 약품 연구인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건지, 살리기 위한 건지에 대해서도 캐릭터성이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성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별, 나이, 성격, 특징. 성별과 나이는 해주시면 되고요. 성격은 간단한 키워드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얌전한, 발랄함, 묵뚝뚝함 등등 이런 것들. 특징은 캐릭터의 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특징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델이라든지 맹한 미소녀, 큰 헤드셋, 이런 것들. 그래서 캐릭터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 캐릭터는 금밀의 서부 캐릭터고요. 문명이 그리 높진 않고 중간 정도입니다. 만약에 높았다면 훨씬 더 SF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아서 벨트라든지 가죽 옷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건브레이커고요. 이 총과 칼을 합친 직업군을 건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무기는 총과 칼, 그리고 여기 있는 단도, 그리고 컨셉은 늑대 약탈꾼입니다. 건브레이커라고도 써두기도 했고요. 좀 약탈자고 늑대 펄이 그 느낌을 좀 강하게 요소를 좀 잡았어요. 목적은 약탈의 재미, 재산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동전 같은 것도 넣었고, 여기 주머니 같은 것들, 해골 같은 표시를 넣었죠. 그래서 약탈한다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었어요. 성별은 남이고,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성격은 능글맞음, 여유로움, 장난기 있음, 이런 느낌. 그래서 웃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좀 포즈 같은 것들도 약간 당당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줬습니다. 특징으로는 서부의 현상 수배범, 오토바이 사용, 약탈단 소속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 얘가 어떤 배경에 있고 어떻게 사는지 약간 그려지죠. 약간 동료들이랑 같이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정산을 한다든지 파티 같은 것들을 벌이는다든지 원피스의 약간 해적단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하하호호 재밌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안관들 뜨면 약간 도망가기도 하고 약간 놈놈놈처럼 약간 서부 시대를 막 질주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목적에 재미가 들어갔다면 광기열이거나 놀이의 이유가 큽니다. 이 캐릭터는 약탈의 하나를 유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능글맞은 성격이 잘 어울리게 돼요. 이처럼 목적이나 키워드, 성격이 잘 맞물려야 캐릭터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는 자유로 해두고 몇 개는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키워드는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어려운 키워드죠. 주식, 도발, 기부, 언론, 이워드, 주거. 주어진 키워드를 통해 어떻게 세계관을 확장하고 마인드맵을 펼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유로 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획서라고 생각하고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어렵다면 단편적인 단어들을 늘여놓고 점점 늘려나가도 괜찮으니 초반에는 툭툭 내던지듯 시작해 봅시다. 초반부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서 한번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따로 정답지를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대로 한번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도 이렇게까지 마쳐보겠고요. 이런 마인드맵 컨셉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글로 된 거를 좀 편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정하고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것들에 좀 익숙해지면 조금 입체적이고 설정이 단단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림을 그림으로 끝내지 마시고 입체적이고 심도 있고 깊이감이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